이재명 캠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주 판세를 백중 열세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제 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면서 대선 구도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추경, 김만배 녹취록, 토론회 전략 등등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아유,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예, 먼저 지금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네네. 합의가 안 돼서 결렬됐고 7시에 본회의 소집해서 민주당이 단독 16.9조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최종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국민의힘이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1000만 원 돼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네. 사실상 지금 국민들의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급하기 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빨리 통과시키고 합의하고 그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네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그쪽이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간에 또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말로는 1000만 원 이야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코로나 피해가 커지는 것이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 결렬의 이유로 명시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합의 결렬의 명시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플러스 네네. 알파를 주장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진정성도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 회의를 자꾸 늦추고 네. 실제로 지금까지 예결위 회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네. 위원장이 자리를 비키고 이런 것들로 보면 진심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적인 합의 결렬의 이유도 없다. 우리 강훈식 네,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단독 처리했을 때 보다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합의를 해줘서 처리돼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공을 좀 나누려고 우리 힘으로 통과시켰다. 저는 이런 전략인가 했는데 결렬이 됐다고 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건가요? 판단컨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아마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매표용 선심성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규정하고 아마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지원하겠다. 또 과거에 100조까지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말이죠. 네. 이 17조 정도 되는 규모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서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정말 숨이 넘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저희가 숨길이라도 좀 열어주자는 이 제안을 네. 이렇게 걷어차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께도 도대체 왜 추경 이 합의를 이르지 않았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께서는 백중 열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판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략기획본부장님으로서도 동일한 인식이신지 지금 초반. 네, 지난주 접어들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네네. 사실은 그 단일화 효과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강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약간 백중 열세의 측면들이 존재했고요. 또 하나는 오미크론 환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10만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10만이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거의 100만 명이 하루에 검사를 받아야 10만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좀 누적되어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도대체 정부가 아무 역할을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저희는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좀 절실하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뭐 하다못해 자가진단 키트도 본인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게 저희로서는 절실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여론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만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네. 다시 저희가 추격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이 단일화 효과, 단일화 기대 효과, 그리고 그 코로나. 근데 추경을 통해서 극복하고 단일화 이제 효과는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악재가 사라진 거라고 볼 텐데 득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득점을 위한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깨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구도가 깨질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깨지면서 정권 교체의 구도가 아니라 도대체 지금의 상황을 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냐, 누가 이걸 코로나든지 경제 위기의 상황을 누가 극복할 수 있느냐, 즉 선거의 구도가 깨지면서 인물 중심의 재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인물 중심의 재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일을 해본 사람,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의 어려운 점을 돌파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의 토론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누구에게 지금 나라를 맡겨야 되는지, 이제 올림픽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후보의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TV 토론 두 번이 좀 작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부터 저희가 전국에 있는 당원 지지자에게 전체 우리 선대위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24시간 정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경제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코로나를 극복할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들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좁혀나가면 아무래도 저희 후보가 다시 추격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단일화 변수가 보시기에 이제 단일화 변수는 이제 정리됐다, 아니면 또 아직 남아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서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똑같은 분석이죠. 원인은 똑같습니다. 단일화를 제안받은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결렬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막판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군부를 뗄 건데 그거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안 후보로부터 지지율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한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네. 아까 앞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의 그안철수 후보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까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든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당원 전체와 지지자들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지지율 10% 정도의 후보라는 것은 표로 따지면 200만 표에서 300만 표 정도 되는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더 나설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끝까지 그 표의 효과, 즉 안철수 단일화 효과를 자꾸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좀 지지를 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 단일화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겠다라는 결렬선언 직후에 안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대표는 통합정부 구성 가능성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당 반응은 여전히 진정성 없다. 오늘 권은희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철수 후보 또 김동연 후보 또 심상정 후보 등등을 향해서 통합정부 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후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을 갖는다거나 정치적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 선언하셨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이야기는 좀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도 제3선택이 가능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네. 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공약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통합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의 저희가 제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작은 정당, 작은 세력이라도 힘을 다 합쳐서 다음 정부를 함께 통합해 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진정성은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이미 공약했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추스려지시면 이런 논의가 불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판세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몇 가지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김만배 씨 추가 녹취록을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김만배 씨를 상가집에서 얼굴 한번 본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뒷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모두 허위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동시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 전문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제가 그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때는 녹취록에 근거해서 주장했어 놓고 네. 지금 와서는 녹취는 허위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단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세해왔고 이재명 후보를 마치 대장동의 실체인 것처럼 공격해왔고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리고 박용수 검사의 따님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의 아버님 집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혜택의 상황이고 네. 구체적으로는 그런 이름들만 나왔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2층이 알면 큰일 난다. 네. 이재명 후보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는 게 지금 오히려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나오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허위로 이야기했던 것을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과 이후에 반박해 나갈 것은 반박해 나가고 본인들이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국민들의 신뢰를 받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는 진실의 자락들이 이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네. 국민의힘이 이율배반으로 가리려고 해도 본질은 진실은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인 점을 들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전초기지로 활용됐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주로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음식을 나른 시점이 집중돼 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날 전초기지에 모여서 법인카드로 밥 시켜 먹으면서 불법 선거운동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보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거가 없으니까 제보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별거를 다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어떤 분들의 합수소인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선대조직 인원인지 아닌지를 말하면 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선대조직과 관련돼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팩트로만 이야기해야지 의혹으로 전체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과 토요일 날 특히 경북, 경남 이런 쪽에 유세를 하면서 말이 굉장히 또 점점 더 톤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50년 전 철진한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 소위 비즈니스 공동체다.
라고 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도 비즈니스 공동체나 좌파 혁명이라고 공유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장식 그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1980년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 공안검사들이 주로 쓰던 표현들인데요. 40년이 지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들은 더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 일부에서는 뭐 우리 정부를 심판하자, 또 잘못된 거는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월 9일 날 투표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네네. 3월 10일부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3월 10일부터 정말 엄청나게 과거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고요. 네. 또 그런 강한 말과 어법은 저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잠시 후 8시부터 그 경제정책 TV 토론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을 주제로 첫 번째 법정 토론회가 열릴 텐데 아까도 전략을 말씀하셨을 때 유능함, 자질론 이것을 TV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전략으로 이번 토론에 임하시는지 뭐 디테일에서 네.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4명의 오늘 하시는 토론 후보들 중에서 기초단체에서 또 광역단체에서 작은 규모라도 경제를 이끌어보고 만들어보고 실천해본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공동체를 살려보는 노력도 해봤고요. 또 그런 실체적인 경험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일자리 창출의 경험도 있고요. 저는 물론 다른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대해서도 더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1,300만, 1,500만 경기도민들을 함께하면서 경제를 만들어보고 일자리를 만들어본 후보.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차별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학 박사나 이론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걸 경제정책에 반영했던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성공해왔다라는 점들을 잘 부각시키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은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3번 정도 만류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건네 듣기로는 실제로 이낙연 대표께 절연을 선언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절연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예. 네, 절연을 선언하고 가셨다고 하고 뭐 우리 진영에 한때 계셨던 분이 뭐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굳이 논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의 선택이니까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의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에게 또 다른 우리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배신하고 간 그냥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신자들이 모인다. 예, 굉장히 강하게 논평하셨네요. 논평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